이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이는 단어가 있을까요? 첫 울음, 첫 눈,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키스. 이 멘트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박중훈 씨가 처음으로 라디오를 진행할 때 했던 오프닝인데요. 네, 처음. 정말 참 설레이는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네, 고들탑,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가 오늘 드디어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파일럿 방송이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청취자가 벌써 9,000명이 넘었어요. 정말 예상 밖의 일이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응원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탑라이더 독자 드라이버 건보입니다.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비니입니다.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축하드립니다. 잘 듣겠습니다. 나날이 번창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탑라이더 애독자고요. 팟캐스트 돌싱글즈에서 돌싱을 맡고 있는 덕정이라고 합니다. 완전 미녀 아나운서 고유경님의 들리는 탑라이더 팟캐스트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력적이고 섹시한 방송 되시길 바랍니다. 대박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탑라이더 독자 최승달입니다.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축하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탑라이더의 독자 임병두입니다. 고유경에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축하드립니다. 잘 들을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탑라이더 독자 오숙현입니다.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축하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탑라이더 독자 박미입니다.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1 해설자 윤재수입니다.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이 시작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많이 듣겠습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탑라이더 독자 이길성입니다.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잘 청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탑라이더 독자 송민섭입니다.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팟캐스트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잘 들을게요. 안녕하세요. 탑라이더 독자 최재환입니다.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탑라이더 독자 이승훈입니다. 고유경에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애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응원해주신 독자분들, 프로 레이서 겸 방송인 권보미님, 레이싱 모델 비니님, 인기 팟캐스트 돌싱글즈 진행자 덕정님, 그리고 정말 멋진 차였죠. 스바루 코리아의 대표셨던 최승달님, 그래피티 아티스트 그림꾼 임병두님, 애독자 오숙현님, 방송인 박미희님, 또 최고의 F1 해설자이신 윤재수 위원님, 그리고 탑라이더 독자 이길성, 송민섭, 최재환, 이승훈님, 네, 모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고유경에 들리는 탑라이더 첫 번째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시동 걸고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자동차 업계 각종 뉴스를 다시 정리해보는 탑라이더 주간 오토 뉴스 탑5. 2월 셋째 주에 네티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소식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준 기사는 카니발 후속으로 추정되는 위장막 차량 포착입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검정색 막으로 차를 잔뜩 가리고 다니는 차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신차 출시 전에 테스트를 위해서 위장막을 씌우고 도로 주행을 하는 그런 차량인데요. 김진우 기자가 지난주에 위장막으로 가린 차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외형으로 보니까 카니발 후속 차량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4월 미국에서 열리는 뉴욕 오토쇼에 공개된 후 양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티즌들의 관심 뉴스 두 번째는 매매 걱정 없는 2013 베스트 중고차 소식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인기가 많은 중고차 어떤 걸까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 카즈에서 2013 베스트 중고차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많이 거래된 국산 중고차는 소나타, 수입 중고차는 BMW 5 시리즈라고 합니다. 소나타의 경우 2011년식 YF 소나타는 출고가의 40%가량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소나타나 BMW 5 시리즈를 타고 있다면 중고차로 매매할 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인기 뉴스는 연료비 부담 훌훌 턴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기입니다. 요즘 현대와 기아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요. 대형 세단에도 연비가 높은 이런 차량들이 속속 나오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도심에서는 15.4km/리터, 고속도로에서 16.7km/리터, 그리고 복합으로는 16km/리터입니다. 그랜저가 경차보다 높은 연비를 보인다니 참 놀라운데요. 다음 차를 선택할 때는 하이브리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승기 참고하세요. 네, 다음은 링컨 MKG 5년 동안 유지비 제로의 도전 뉴스입니다. 3월 말까지 포드코리아의 링컨 MKG 모델을 구입하면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 서비스를 5년 10만 킬로미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요. 보통은 2, 3년 6만 킬로미터까지 지원을 받는데 이 정도면 거의 2배 가까운 혜택입니다. 각종 오일 필터,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벨트, 클러치 디스크, 스파크 플러그 등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5년 동안 유지비 제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다음 인기 뉴스입니다. 최고급 시설 갖춘 프리미엄 중고차 매매단지 창원 디오 오토갤러리 소식입니다. 경남 창원에 2009년에 오픈한 창원 디오 오토갤러리를 살펴봤는데요. 중고차 포털 오토인사이드에서 추천 매매단지로 선정할 만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호객 행위가 없고요. 또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소비자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하네요. 중고차를 사러 서울에서 창원까지 가긴 너무 멀지만 경남 지역 분들에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좋은 중고차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네티즌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뉴스 정리해봤는데요. 앞으로 출시될 위장막을 쓴 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에도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상 탑라이더 주간 오토 뉴스 탑5였습니다. 네, 신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혼다 오디세이가 지난주 20일에 출시가 됐는데요. 미디어 시승을 다녀오신 김진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진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출연을 하시잖아요. 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각자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지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사진과 감성을 맡고 있는 김진아 기자입니다. 역시 미녀 자동차 전문 기자답게 감성, 거기다 또 사진을 맡고 계시다고요. 네, 앞으로 저희도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혼다 오디세이 이거 나눠볼게요. 어떤 차인지 일단은 조금 뭐랄까 생소한 차거든요, 사실. 네, 오디세이는 북미 시장에서 베스트셀링 패밀리카로 10만 대 이상 판매되고 있는 미니밴입니다. 네. 이번 출시된 오디세이는 지난 출시 모델에서 디자인 등이 크게 바뀌지 않고 다만 7인승에서 8인승으로 좌석을 늘린 모델입니다. 미니밴이라고 하면 국내에선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실내 공간이 넓고 좌석이 3열 시트를 갖춰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미니밴으로는 기아의 카니발, 또 쌍용의 로디우스를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떨리시죠 지금? 네, 떨립니다. 긴장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진아 기자께서는 여자로서 사실 자동차 전문 기자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건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네. 네. 또 우연케 또 지인 소개로 일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솔직히 제 주변에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여자가 많지는 않아요. 네. 어떤 면이 그렇게 매료하게 만들었나요? 우선은 자동차라는 어떤 딱딱한 기계가 저의 손끝으로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네. 제가 움직이고 싶은 만큼 움직여준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서 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운전 잘하시죠? 잘한다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게 워낙 고수들이 많으세요. 네, 앞으로 또 감성적인 방송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디세이 얘기 나눠볼게요. 네. 그러니까 대형까지는 아니지만 미니밴, 카니발과 로디우스랑 비슷한 그 정도를 떠올리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외형은 어때요? 네, 미니밴이라고 이름이 미니라고 해서 작진 않습니다. 네. 외형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편이고요. 크기는 그랜드 카니발이랑 비슷한 크기라면 좀 작은 차는 아니죠. 네. 실내는 3열 시트를 갖춰서 8인승인데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4열로 11인승까지도 나오기도 하죠. 네. 오디세이는 실내가 8인승이다 보니까 상당히 넓고요. 네. 또 운전석뿐만 아니라 2열, 3열 모두 좌석도 되게 편하고 넓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3명이 앉는 자리 가운데는 좀 좁긴 한데요. 네. 그래도 굉장히 시트가 편한 편이었고 또 트렁크가 그 대신 조금 실내가 넓다 보니 트렁크는 좀 넓지 않더라고요. 네, 8인승 꽤 큰 편인데 저는 SM7 정도도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운전할 때. 여자들이 운전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저도 예전에 처음으로 그랜드 카니발을 좀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저도 큰 차는 그 차가 굉장히 처음이라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오디세이가 그랜드 카니발과 크기가 좀 비슷해서 일반 승용차만 운전해본 여성분이라면 아무래도 좀 큰 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SUV보다 높이가 좀 낮아서 승하차가 좀 쉽고요. 네. 핸들링도 부드럽지만 좀 반응이 빠른 편이어서 운전도 좀 편한 편이고 차가 크다고 해서 이게 출렁임이 많지 않아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한 차입니다. 일단 저는 이 오디세이라는 차를 도로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혼다의 또 SUV 하면은 CR-V 말고는 또 잘 모르겠고 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미국에서는 인기가 많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글쎄요.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들 등하교용으로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입니다. 네. 10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요. 뒷좌석에 또 DVD를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서 아이들을 태우고 이동하기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니밴 모델이 좀 한정적이라 그랜드 카니발이나 로디우스, 오디세이 그리고 시에나 등등이 있는데요. 네. 제가 로디우스나 시에나는 좀 타보지는 않아서 비교하기 좀 힘들지만 오디세이만 두고 얘기를 하자면 꽤 매력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가족들한테 잘 맞는 차가 아닐까 싶은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출시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이 차가 좀 편의 장치라든가 실내 공간 등 이런 부분에서 그랜드 카니발과 많이 비교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용 차라서 가족이 있는 기자분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김예나 기자께서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네, 부모님하고 이제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거고요. 네. 좋은 남자분도 만나셔야 되겠네요. 네. 오디세이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가족 단위에 잘 어울리는 장점이 많은 차 같은데 이제 또 단점을 들어봐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단점은 꼭 있으니까요. 네. 오디세이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디젤이 아닌 가솔린 엔진이라서 좀 비싼 기름값이 좀 부담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공인연비가 리터당 9.1km인데요. 도심에선 리터당 7.8km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가변 실린더 기술을 적용해서 6기통 엔진을 3기통이나 4기통으로 쓸 수 있어서 운전 습관을 좀 잘 길들이신다면 또 연비를 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디젤이다 보니 디젤보다는 좀 부담 좀 많이 되실 텐데 또 게다가 또 차값이 5,190만 원이라 좀 비싼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해드릴 만한 분들께는 이제 차값이나 휘발유 값이 좀 그런 거에 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을 있으시다면 제가 추천할 만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차값이나 휘발유 값에 신경을 안 쓰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재정이 풍부하신 분이 타야지 될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 있으신 분에게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저는 오디세이를 아직 도로에서는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마감이 별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마감이 깔끔하지 않고 뭐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마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에 공기를 좀 빨 수 있는 그런 네. 공기 구멍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김진아 기자께서 오디세이 신차 현장에 다녀오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네요. 앞으로 뭐 결혼도 하시고 좋은 남자분 만나서 이런 대가족 이루셔서 오디세이 타고 다니고 싶으세요? 네, 물론 뭐 아이 3명 이상인 가족에게 추천할 만한 차인데요. 네. 가능하다면 저도 오디세이를 타고 싶네요. 뭐랄까요? 이상형 한번 또 들어보고 싶네요. 네, 뭐 자상하고 잘생기면 더욱 좋고요. 좀 구체적으로. 네, 그건 따로 제가 A4 용지 12장으로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눈이 높으시군요. 네, 취재 다니다가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여자로서 자동차 기자를 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차를 좋아한다고 해도. 오히려 여자라서 장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또 많이들 챙겨주십니다. 또 이렇게 미녀분이시니까 어서 오시라고 그러시나요? 네, 우선 여자 기자분이 좀 흔치 않으셔서요. 네. 좋으시겠다. 네. 저는 가는 곳마다 좀 여자가 많은 편이라서.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오늘 이상 혼다 오디세이 미디어 시승회를 다녀온 김진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월 20일 테크아트 코리아가 공식 런칭했습니다. 테크아트 어떤 브랜드인가요? 예, 테크아트는 그 독일의 스포츠카 전문 브랜드 포르쉐를 위한 튜닝 업체입니다. 1987년에 출시했고요. 거의 한 25년 정도 됐죠. 그리고 포르쉐 튜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튜닝 업체입니다. 그 벤츠, 브라부스, BMW 스니처, 아우디, 아프트 같은 그 튜닝 업체도 그런 맥락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네, 한 브랜드만을 튜닝하는 그런 업체가 외국에는 한 브랜드씩도 있나 봐요. 예, 특히 독일은 그렇습니다. 이 포르쉐 관심이 있고 또 타시는 분들의 열기가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행사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행사장 분위기는 뭐 뜨거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독일에서 토마스 베링어 테크아트 대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총판을 담당할 아승 오토모티브 그룹의 차지원 대표에게 공식 한국 총판 인증서를 직접 전달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미디어에서 다 참석을 해서 취재 열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명 991로 불리는 신형 포르쉐 911 카레라 S 컴플리트카가 가장 눈길을 끌었고요. 거기에 가변 배기 시스템을 장착해서 시동을 걸고 그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을 때 엄청난 배기음을 들려줬습니다. 6기통 엔진이 만들어낸 사운드 중에서는 가히 최고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그런데 튜닝 많이들 하시기도 하지만 예. 튜닝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하면 서비스 보장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가요?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테크아트 코리아는 그 구입한 고객의 경우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간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체 문제라면 포르쉐 코리아, 그리고 튜닝으로 인해서 그 트러블 같은 게 생긴다면 테크아트 코리아에서 책임진다고 하니 고객 주머니에서 크게 돈 나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네. 김진우 기자께서도 다시 또 마이크 앞에 앉으시니까 조금 더 다시 긴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본인이 아는 내용을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김진우 기자께서는 개인적으로 튜닝을 좀 하시나요? 저는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왜요? 크게 뭐 튜닝을 할 일도 없고요. 네. 일단은 그 튜닝을 해서 달릴 만한 공간 우리나라에서 달릴 만한 것도 없고 물론 뭐 서킷이 있긴 하지만 서킷 한번 비용을 내려면 또 수만 원씩 들어가니까요. 네. 지난주에 바쁘셨겠어요. 테크아트 코리아 런칭 행사장도 다녀오셨고요. 예. 벤츠 E300 포매틱 시승을 또 하셨잖아요. 예. 네, 시승기를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소유해보고 싶은 독일의 명차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비즈니스 세단 벤츠 E클래스. 말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설레는데 E클래스 모델 중에서도 E300 포매틱을
시승을 하셨습니다. 이 모델 저도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4매틱은 대체 뭔가요? 포매틱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사륜구동 시스템의 명칭입니다. 네. 그 벤츠 포함해서 BMW, 아우디는 각각 고유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어요. 네. 뭐 벤츠 포매틱 이외에 BMW의 엑스드라이브 그리고 아우디는 뭐 유명하죠. 콰트로. 예, 그런 명칭을 다 부여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정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모두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동차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BMW나 벤츠는 캐나다의 어느 한 업체에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납품받아서 자기네들 취향하고 세팅에 맞게 그렇게 다시 조금씩 변경을 합니다. 네, 이름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한 회사에서 나온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냥 벤츠 E클래스에 장착이 된 사륜구동 시스템을 4매틱이라고 본다. 예,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그 전륜, 후륜, 사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단점이나 비교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네. 원래 사륜구동을 하면 흔히 SUV나 지프차 타고 뭐 산길 올라가서 산길을 주로 험로를 주파한다는 그런 인식이 강했었잖아요. 과거에는요. 네, 네. 그래서 오프로드라고 하나요? 뭐 예, 그런 오프로드라고 느낌이, 하죠. 네. 예, 그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런 인식이 강해서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륜구동을 승용차에 장착한다는 건 거의 상상도 못했었죠. 저 왠지 갤로퍼, 코란도 이런 거에만 있을 것 같은 예. 느낌? 네. 그런데 1973년에 일본의 스바루라는 업체에서 네. 먼저 비대칭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서 전 라인업에 다 적용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1980년 아주 유명하죠. 아우디에서 아우디 80이라는 해치백 모델에다가 기계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네. 당시 이것 때문에 벤츠하고 BMW는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도른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 아우디가 그 사륜구동 시스템 쿼트를 통해서 사고를 많이 친 거죠. 어떤 사고를 쳤냐면요, 랠리 경주가 있었는데 네. 아우디 쿼트로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이 오프로드니까 이 트랙션 컨트롤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효과적인 트랙션 컨트롤 무기로 삼아서 거의 대부분은 그 대회를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륜도 이제 일반 차에도 장착이 되고 예, BMW, 뭐 벤츠 그들도 이제 사륜을 장착하게 되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 근래는 다들 뭐 사륜구동에도 관심이 있고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 뭐 겨울철에 후륜보다 사륜구동이 월등히 안전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정말 사실인데 사륜구동 시스템은 아무래도 부품이 추가로 탑재가 돼야 되고 가격도 더 비싼 데다가 또 그러다 보니 무게도 무거워지고 당연히 연비도 불리해지고 좀 이런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직접 타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예, 맞습니다. 사륜구동 부품이 아무래도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을 따지면 일반적인 후륜 혹은 전륜보다 무거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같은 속도로 가속을 해도 엔진 동력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단점이고요. 네. 그래서 연비에 민감하다면 포매틱 대신에 그냥 일반 후륜구동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연비가 월등히 좋고 연료비가 싼 디젤 모델 그 E250 포매틱 CDI를 선택해야겠죠. 네. 그 앞서 두 가지 질문은 벤츠 사륜구동 시스템, 이 4매틱에 대한 질문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다면 E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 특히 벤츠를 포함해서 독일 브랜드 차량에 주요하는 연료는 옥탄가 95 이상을 넣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승하신 E300 4매틱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무연 휘발유가 옥탄가 93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시중에서 흔히 파는 일반 휘발유를 E클래스에 주유해도 괜찮을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예. 보통 메이커에서 요구하는 옥탄가가 낮으면 엔진의 노킹이 발생해서 엔진 수명이 빨리 단축되거나 뭐 고장나서 그 수리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말은 사실 아주 진짜 오래전 옛말이고요. 요즘은 그
그런 옥탄가를 낮은 걸 넣어도 그 자동차의 ECU라는 그 부품이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그 노킹이 감지되면 자동적 ECU가 점화 타이밍 낮은 옥탄가 연료에 맞게 스스로 점화 시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탄가 낮은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낮은 옥탄가에 맞춰서 점화 타이밍을 조절하기 때문에 같은 E클래스라도 처음부터 고급 휘발유를 주유한 차 그리고 일반 휘발유만 넣은 차의 성능 그리고 연비 면에서는 아무래도 고급 휘발유를 넣은 E클래스가 더 좋겠죠. 네. 고급 휘발유를 넣는 게 아무래도 뭐 괜히 고급은 아니니까요. 네. 예. 마지막으로 2300 포매틱은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잘 어울릴까요? 예, 일단은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 또 아방가르드라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7,390만 원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그쵸. 이 차를 구매하기 힘들죠. 요즘 뭐 집도 구하기 힘든데 그러게요. 예, 거의 집값이 한 절반 혹은 뭐 3분의 1 아니 뭐 거의 집값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해석됐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래도 벤츠는 아무나 탈 수 없는 차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 아니면 한 집단의 우두머리나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벤츠에 딱 어울리겠죠. 네. 김준호 기자께서는 지난번에는 혼다 시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은 벤츠 E클래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브랜드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도 벤츠보다는 혼다 같은 조금 더 대중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중적인 것도 있지만 혼다 같은 경우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혼다는 그냥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철학이 있거든요. 어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포르쉐를 제외한 가장 마지막으로 공랭식 엔진을 계속 추구하다가 결국에 순행식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뭐 화려한 것보다는 수수하면서도 운전자 탑승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취재 현장이나 뭐 행사장들 다니시다 보면은 또 레이싱 모델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특별히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글쎄요. 너무 많이 만나셔서 제가 사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역시 시크하시네요. 그런 건 아니고 몇 년 전에는 그 레이싱 모델들 보면 좀 그래도 딱 이상형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만나니까 너무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런 생각조차 없게 되더라고요. 다른 남자분들께서 애청하시다가 부러워하시겠네요. 네. 하도 많이 봐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혼다를 또 좋아한다고 하시길래 혹시 혼다에서 일하시는 레이싱 모델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네, 여쭤봤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뭐 힘든 일이나 뭐 그런 일은 별일 없으셨어요? 예, 별일 없었죠.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주변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글쎄요, 뭐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김진우 기자의 마이크만 또 또랑또랑하게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네, 귀가 솔깃하게 잘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좋은 소식 잘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따뜻하죠. 낮에는 정말 봄 같은데 미세먼지만 아니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물 많이 드시고요. 당분간은 미세먼지 꼭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의견 받고 있습니다. 탑라이더 홈페이지에 마련된 게시판이 있는데 이곳에 의견, 질문, 다양한 의견, 또 응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또 한 곡 제가 추천해드리고 갈게요. 이제 봄나들이 많이들 떠나실 텐데 이 노래 들으면서 출발하시면 어떨까요? 김동률의 출발 추천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네, 감사합니다.